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방콕 대통령, 혼밥 대통령이었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공당의 연구소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되겠느냐고 반박에 나섰는데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박성중 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 일정 가운데 75%가 청와대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방콕 대통령이다. 방에 콕 박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청와대는 참모 보고 일정까지 세세하게 공개를 했다. 집무실이 아니면 어디서 그러면 업무를 보겠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몰랐죠. 그리고 경제 현장 방문은 18건인데 반해서 북한 관련 일정은 33건이나 됐다. 북한에 올인했더라. 3차례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세부 일정으로 나눈 이것은 통계를 왜곡한 것이다라고 반박했고요. 혼밥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취임 600일을 따져봤는데 1800끼니 가운데 100번밖에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다양한 오찬 만찬 일정이 있는데 공식 일정이 아니라서 공개를 안 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깜깜이 일정이다. 취임 600일 동안 연차 휴가 21일을 제하면 139일은 일정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청와대는 그 안에는 순방 중에 이동일, 주말도 포함되어 있다. 휴일에 일정 없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옛날에 관저에만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고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여의도 연구원장 김선동 원장은 발언을 사과하라고 또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콕 대통령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글라데시 대통령이냐. 이 양반이 좀 귀가 지금 간지러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패널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일정 600일 중에 160일, 26.6%, 4일 중에 하루 이상 대통령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공개하겠다는데 4분의 1 일정에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그 160일도 분석을 해보니까 21일은 연차 휴가, 그리고 139일 이 관련해서는 전혀 공식 일정이 없다. 그중에 1784건 82.2%가 참석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숨길 것이 많은지, 그리고 공개된 것도 약식 공개가 상당수입니다. 청와대 여민관 방콕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정 2144개 중에 청와대 내부 일정이 1611건, 청와대 외부 일정이 533건입니다. 그래서 75%가, 공개된 일정 75%가 청와대 내에서 머물고 있다. 국내 현장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현장을 가기보다는 내 집에서 일보기 하는 그런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입이 제한된 관저 보고도 102건에 달하는 등 상당히 방에서만 일보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패널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한데요. 먼저 김광덕 본부장. 예. 이렇게 대통령의 일정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발표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일정을 이렇게 공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외국에는 대통령 일정을 아주 자세히 공개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시간 일정 공개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야당에서 한 거는 우리 정치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외국의 경우는 뭐 그거 갖고 뭐 분석은 하겠지만 뭐 이렇게 이런 걸 정치 쟁점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든 총평을 이야기하자면 한국당이 참 이거 분석하느라고 참 애썼어요. 애썼는데 좀 뭐 요즘에 한국당에 뭐 이렇게 치열하게 못한다는 지적인데 애썼는데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버하면 안 하면 못하다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오버한 측면이 있다. 가령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방콕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방콕 대통령이라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무슨 방콕 방에 아마 콕 뭐 이런 뜻으로 한 모양인데 저거는 요런 점을 아마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현장을 찾아가지고 청취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대북 문제나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적었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근데 그거를 방콕이라고 한 거는 좀 굉장히 과장이 됐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혼밥 대통령이라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언론에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녁이나 주말에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이나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여론을 듣는 건데 그게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는 지적은 사실 내부에서도 좀 있었어요.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저거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맞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깜깜이 일정이라는 식으로 이제 지적한 거는 왜 24시간 일정 공개하는데 다 공개하지 않느냐 그러는 건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공개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평화적. 그래요. 차명진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이 저걸 분석한 의도는 좀 짐작을 할 만해요. 얼마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요즘 대통령 혼밥하시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혼밥한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혼밥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일 거예요. 또 방콕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역풍도 예상했을 텐데 이것을 여의도 연구원이 밝힌 그 내용 또 의도 뭘까 궁금합니다. 일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 한국당의 어떤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저희는 이미 한국당이 총선에서 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일정하게 저는 일단 그 보상, 징벌이 됐다고 봐요. 총선은 탄핵 이전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자꾸 과거랑 비교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도 뭐 그런 얘기하면은 좀 찔리긴 하지만 여당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할 때 또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객관적으로 그냥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오늘은 만평 대신에 표로 가십니까? 표 플러스 만평입니다. 또 있습니까? 네. 일단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라. 네. 6배 원래 24시간 다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된 게 2,144건 중에서 360건 입니다. 그다음에 그 공개한 일정을 보니까 두 가지가 좀 특징이 있어요. 야당 회동은 딱 26건, 여당 회동은 60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여당 더 만나지 야당 더 만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거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협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정을 이렇게 보면 북한 관련 일정이 33건, 그다음에 경제 관련 일정이 18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만평이 나옵니까? 요즘에 그 노영민 실장도 대통령한테 보고서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대통령이 보고서에 파묻힌다라는 얘기하는 그거는 대통령 일정이 현재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국당이 여기 제가 보니까 미리 그려놨다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아니 청와대하고 한국당을 이렇게 표시를 안 했네. 한국당이 좀 이렇게 좀 과장해서 방콕이다, 혼밥이다, 친북이다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당도 좀 과장이 있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청와대도 글쎄 저걸 갖고서 저렇게 그냥 그거 거짓 뉴스다, 뭐 도의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니네들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라. 상당히 좀 저는 협박성, 좀 여유 있게 여기서 그러십니까? 우리가 조금 치우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두문불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차 의원 그림 보면은 청와대 풍선이 더 큰데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더 오버한다 그런 생각입니까? 그럼요. 그거 얼마나 좀 무서워요. 그거 거짓 뉴스야. 요즘에 거짓 뉴스야 이러면 그냥 가짜 뉴스. 쫄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너 알겠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져 이러면은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자, 김광덕 본부장은 자유한국당이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런데 차명진 의원은 오히려 청와대가 더 오버한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한 5 오버하고 청와대는 한 10 오버하는 것 같다. 그런 걸 50보 100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든 박승중 의원이든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싱크탱크는. 그래서 원래 싱크탱크를 만든 것도 우리 국가의 정책을 좀 더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을 여야에게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싱크는 없고 탱크만 남았다. 정말로 국가의 좀 대응하지. 국가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것을 표현해서 표현까지 해서 대통령이 좀 더 현장에 많이 가달라. 이건 좋은 분석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혼밥이니 방콕이지 이렇게 스스로 한 것을 나는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의 결과는 뭡니까? 집무실과 관저도 구분 못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이렇게 그 부질없던 것이었는가를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는 것을 굳이 돈 들여가면서까지 박성중 의원도 자기 정치 후원금 받아서 공동 연구했을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그야말로 야당에서 더 많이 대통령이 현장에 가라, 더 많이 말하자면 미팅을 공식화하고 어떻게 접견자를 밝혀라,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연 지금 모든 뭐 선거제도든 뭐든 전체 국회 일정에서 아무런 당론이 없는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당론이라도 만들라고 그러십시오. 싱크는 없고 탱크만 남았다. 차명진 의원도 인정해주는 그런 논평입니까? 그렇죠. 저 정도로 좀 유머러스하게 야, 너희들 너무 좀 과장 아니냐. 뭐 본인은 알겠는데 이 정도로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더 많이 국민들과 만나고 야당과도 만나라는 그런 조언으로 새겨 듣겠다. 그렇지. 이런 정도 얘기했으면. 그런데 뭐 너 책임져? 너 거짓 뉴스야? 이러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당도 분석해 보니까 조금 이런 점이 아쉽더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방콕, 혼밥 이것보다 좀 더 낫지 않았어요? 야당은 이제 좀 솔직히 야당이니까? 악에 받쳤죠. 근데 이제 물론 과장은 과장인 거 저도 인정하는데 좀 악에 받쳤으니까 그런 건 좀 인정하시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악이 받쳐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 표현 스스로가 은발에 오줌 누기식 자기에게 손해되는 표현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주 의원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다가 또 하나 탁 씌우잖아요. 야,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야, 뭐 진짜 방콕 아니냐, 뭐 방글라 댕글레슈 이렇게 지금 얼마나 많은 비난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예? 그런 우리가 왜 스스로 그걸 자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스스로 자초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 칼자루 죽이실 때 마음대로 힘드세요, 그럼. 네. 자, 노영희 변호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여의도 연구원이죠. 그러면 24시간 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요즘 재택근무가 사실은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좀 뭐 모르겠어요. 예전 대통령님하고 비슷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일을 안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야당 회동 26건밖에 안 했다 아까 이제 비난하셨는데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난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공식 일정 없음 160일.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우리 일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또 당연히 일 안 하시고. 내지는 지금 이동하는 시간에도 아마 차에서도 보시고 비행기에서도 일을 보시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 다 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얘기를 하려면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오히려 더 먹혔을 텐데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 하느니 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저희가 듣기로는 그 옆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로하실까 걱정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맨날 도대체 우리 개정안 올려놓은 거 하나도 좀 처리도 안 해주시고 2월 국회도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명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국회의원들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빅데이터로.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니 이게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특히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와 그다음에 그 자체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뭐 무조건 법안 다 통과시켜 주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여당 편향. 아니 아까 그 좀 얘기예요. 부드럽게 예. 좀 유머러스하게 정치도 여유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제가 정말 100% 공감하는데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혼밥을 많이 한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 열심히 안 한다라고 하면 공감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들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서에 파묻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보고서 보느라 밤을 새니까 다음날 일정을 소화를 못하고 막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일을 할 때 소화를 못해서 좀 쉬었을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보고서 보다 보니까 조금 제가 한 얘기 드리는 뭐냐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너무 보고서에 파묻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지금 그 위험에 정도까지 있습니다. 가면 증세가 심각합니다. 자, 이제 최진영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네. 좀 전에 차 의원님 하신 맥락과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영민 지금 2기 청와대 비서실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검토를 해봤더니만 대면 보고 좀 줄이자. 예. 저는 이 얘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각에서 특히 이제 언론에서 왜 계속 이 내각을 만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강요회의에서 대면 보고 꼭 필요한가요? 그런 그랬죠. 얘기했던 것이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결국 지금 아까 이제 노 변호사님이 도대체 한국당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소통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소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노영민 그 비서실장이 여기에 덧붙여 뭐라고 했습니까? 예. 문 대통령께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자. 예. 대통령은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섬겨야 될 국민보다는 정말 그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 외부로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섭섭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요. 예. 더불어서 이번에 600일, 1년 반 중에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18번이 있다라고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년 반인데 18번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밖에 나가가지고 민생 경제 목소리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과연 정말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얘기 나오자마자 청와대에서 돌아서서 그 대변인이 가짜 뉴스다?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준 한마디 들으셨는데요. 네. 참 대면 보고를 가지고 같이 평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문 대통령은. 너무 많이 네. 받으니까. 그것이 뭐 문제입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지 박근혜 전 차이죠. 대통령은 아예 대면 보고를 너무 안 받아서 전혀 안 받았죠. 대면 전혀 보고가 받지 문제가 않고 됐고. 예.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의 미팅만 했죠. 문고리 3인방을 그야말로 비선을 통해서 보고서만 제압하고 아주 편향된 보고를 받은 거죠. 그걸 어떻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는 건 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그건 경고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전혀 다른 의미가 있지 맥락이죠.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예. 너무 지나치게 대면 보고를 받고 있는 거하고 처음부터 전혀 대면 보고를 차단해 온 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 예. 자, 김종욱 교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제가 20분 만에 처음 말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마음은 좀 이해가 되지만 무슨 정쟁 제조기도 아니고 저는 뭐 하다 진짜 빅데이터가 아니라 별 데이터를 가지고 정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 야당의 책무가 당연히 잘못을 지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모든 사안마다 다 걸고 넘어져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 뭘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전 그리고 좀 뭐 과거 정부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니 과거 정부보다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숫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숫자가 좀 적으니까 그거가 문제 제기하고요. 제가 통계학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현장 방문 경제 재난 현장이 24건이에요. 북한 관련 일정이 33건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더 많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보니까 산업부 장관 65회, 기재부 장관 53회, 과학기술정보부 장관 36회, 총 154회를 만나셨어요. 그러면 산업경제정보 분야 장관을 통계학적으로요.
4일에 한 번씩 만나신 게 돼요. 그럼 일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일을 하는 뭐 이런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건 통계학적 오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옛날 서경에 통치자는 유정자는 백성의 눈만큼 백성의 귀만큼 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대중을 만나셔라. 좀 덜 만나신 거 아니냐. 국민들이 좀 힘들어한다. 그러니 좀 만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또 여의도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시고 객관성과 과학성이 필요한데 이런 거 만들 시간에 진짜 민생이 힘들면 민생 관련된 대안을 만드는 게 대안을 만드는 데 시간을 활용을 해야지 이런 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그런 것부터 분석해야 거기에서 객관적인 대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야당은 왜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공개했는 일정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근거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떻게 그게 조작이 되겠습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 한마디만 저도 할게요. 김광석 본부장 한마디 들었는데 앞으로 최진영 변호사 한마디 들고 한번 말씀해 쓴 걸로 주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또 양극단으로 서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 말인데 아까 저는 한국당이 오버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청와대도 이 오버했다는 점에서는 진짜 50보 100보라는 말 쓰셨는데 막상 막할 때 도끼는 개끼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은 한국당이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취지는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경제 현장의 방문은 좀 적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요즘 들어서 부지런히 경제인들 만나고 경제 현장 잘 찾고 있습니다만은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요즘 거는. 근데 작년까지 못 그랬으면은 그럼 좀 하고 그다음에 혼밥을 좀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지적은 경청하겠다. 그러나 너무 숫자 이런 걸 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청와대가 신뢰를 받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정치권의 표현이 좀 더 절제되고 품격이 좀 있고 격조 있는 그런 정치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